네, 코스피 5천 안착되고요. 또 코스닥 1,000 오늘 넘었는데 8개월 만에 뭐 3천까지 가자라는 정부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주신 분,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 시장 분석하면서 종목 흐름 봐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네. 되게 아름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데 정부 정책을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리면서 더 한층 탄력을 세우려고 눈에 불을 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사님? 예. 그 시장이 되게 뭔가 좀 오르는 방향은 맞는데 네.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속도도 네, 빠르고 네. 순환매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분위기 좋죠. 이렇게 뭐 한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하고 조방운이 좀 갔었지만 네. 또 거기에 그 못 오르던 현대차도 주인공이 됐고 또 최근에 좀 지난주에 좀 아쉬운 이슈가 알테오젠 쇼크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급등하면서 이렇게 선두에 서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1월 달은 뭐 소외된 업종 없이 좀 고르게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옮겨가신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셨을 것 같고 네.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면 결국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1월 증시는 뭐 어느 때보다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약간 가르치는 대로 오늘도 이제 LS 관련해서 네. 그 상장 또 철회되는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이 언급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기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주주가 좀 지분이 좀 많은데 이제 뭐 기업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제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네. 이제 그런 경우 상속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통령이 언급했던 건 뭐냐면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주가 못 가게. 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하자. 예, 이렇게. 사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라. 이렇게 좀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죠, 사실은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거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법을 바꿔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지금 벌써 시즌 1, 2 끝났죠. 네. 자사주 의무 소각 이제 이 상법 개정 3탄인데 요거 이제 아마 2월 달에 통과시킬 것 같고 또 여기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또 중복 상장도 방지하는 법안을 뭐 고민해봐라 뭐 이런 지시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결국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원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그 법을 바꿔서 지금 행하는 게 굉장히 좀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걸 믿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어쨌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주사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주사들은 결국 상속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룹을 지배해야 되니까 지주사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예. 지주사들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 그 국민연금 기금이가 이례적으로 1월 초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 비중 이런 부분이나 환해지 이런 부분으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제 예. 국민연금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4% 정도 된대요. 17.9인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목표가 14.4예요. 네. 국내 주식이. 그러면 지금 벌써 이미 그 넘어서 버렸죠.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 예외 규정이 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가능하대요. 그러면 19.4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작년 10월과 지금은 주가지수 레벨이 너무 많이 달라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예. 그냥 원칙상 무조건 매도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걸 그 대통령도 언급을 했잖아요.
국내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도 코스피 5천 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노후 대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주식 비중 줄여버리네요. 팔아버리네. 예. 근데 국민연금도 어쩔 수 없는 게 원칙은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예외적으로 또 늘리거나 아마 그런 더 논의는 할 것 위로,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뭐 국민연금이 사주면 좋지만 사진 않더라도 팔지만 않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판다면 어쨌든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아직은 결론은 모르지만 논의를 할 것 같고, 또 환해지 전략도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 10%까지 할 수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환해지를 전략을 어느 레벨에서 좀 쓸지. 근데 다행히 엔화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오늘 떨어지는 네, 거죠?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환해지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금위에서 논의하는 게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환율이 1,400원 후반이었으면 국내 주식 비중보다는 환해지 전략에 더 무게를 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환율이 갑자기, 꺾여버렸기 때문에 요 논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급하진 않은 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어쨌든 호재 하나 나온 게 엔화 값이 지금 갑자기 급등해서 예,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건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는 흐름들 저희가 차트에도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오후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에 안착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지 않고 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아닌 사명이 있을 텐데 메모리 반도체 약재 얼마나 위가 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예.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150조 얘기도 나오고 뭐 옛날엔 100조도 되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120조에서 많게는 뭐 155조 막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1,000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으로 좀 우리가 나눠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PER 기준으로 10배가 아직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는 한 8배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는 더 낮습니다. 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뭘로 올렸냐? 그냥 기업 이익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지금도 올라요.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제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주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물론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꾸준히 우상향만 해준다면 아직은 고점은 저는 아니다. 갈 길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29일이죠. 29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양사 모두 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예, 이게 뭐 올해 말이냐,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내년이냐, 아니면 더 심하게 28년이냐 이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 기대보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27년까지 공급 부족이거든요. 이거 이상이 뭔가 나오면 또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고 28년까지 뭐 늘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더 아니면 확인만 해줘도 돼요. 예, 27년까지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지 아직 업계에서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필요. 근데 26년까지만이고 27년 가면 좀 공급이 해소될 것 같다. 이러면 또 약간 네. 이제 시장은 이거 뭐지? 생각보다 빨리 꺾이나? 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같은 날 또 미국 빅테크도 실적 발표를 해요.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유, 메타. 그날 난리 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또 설비 투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은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너무 숫자보다는 이들이 말하는 그 어떤 그 메시지에 저는 더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예, 근데 그들이 예상만큼만 좀 해준다면 위는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9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 메모리 공급단 계속적으로 뭐 부족하다 이런 좀 시그널만 줬으면 네. 네, 큰 문제 없을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자, 그리고 현대차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코스피 5천 가는데 현대차가 큰 길목에서 네. 역할을 해줬습니다. 밸류업 동력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밸류업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돼요.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거, 성장하면서 이제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주주환원 같은 거죠. 네. 주주환원을 통해서 밸류.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현대차는 후자는 되게 잘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환원 워낙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꾸준히 하고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니까. 근데 첫 번째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기업이 돈은 잘 버는데 여기서 연간 한 10에서 15조 벌거든요. 네. 근데 매년 이 정도 버니까 이 밸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갇힌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PER이 막 5배, 6배 갇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로봇이 생겨버렸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호평을 좀 받았고 이게 또 무엇보다 이 로봇을 공장에 투입을 할 텐데 이 공장에서는 그 로봇이 일을 하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근로자들의 그런 이제 근로와 관련된 그 제조와 관련된 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는 어느 기업보다 이 제조업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심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왜 열광을 하냐면 실주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학습시킨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로봇으로 따지면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그 가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로봇은 아직은 좀 더 상용화까지는 시간은 걸리지만 기업 가치가 이제 정체돼 있었는데 로봇으로 인해서 뭔가 성장 동력을 하나 찾았다. 그래서 밸류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지하려면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뭐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상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될 때 뭐 양산도 스케줄대로 되고요. 또 구글 딥마인드를 여기 로봇 내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앞으로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대차가 또 아마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겠죠 올해. 네. 예, 그런 이제 이벤트들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미래 청사진은 받고 이게 하나하나 현실화되는지 네. 예, 그런 또 데이터를 얻어야 되지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정당화되기 이제 위한. 많이 올라서 한 11배 된 것 같아요. 토요타를 이겼대요. PER이. 네, 글로벌 시총 2위를요? 아니, PER. PER을. PER을 토요타를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한 11배 받는데 네. 옛날에 현대차는 항상 5배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타는 그대로인데 현대차가 네, 2배 올라가지고 이번에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기업 이익 상승으로 PER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테마 이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카카오페이도 8만 원까지 갔다가 상승폭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헥토 파이낸셜 현재 17% 급등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스테이블 예. 코인이 저는 정말 큰 테마라고 봐요. 굉장히 큰 테마인 게 이게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제도 정비해서 내년 1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립니다. 네. 이미 뭐 스테이블 코인 하고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용인데 한마디로 뭐 이제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동화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한다 그러죠. 토큰화해서 쪼개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내가 삼성전자 한 주 사는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한 주 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준비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3월 달에 디지털 자산법을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실물 자산들을 거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유동화가 안 됐던 이 비유동 자산들이 유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 어떤 금융시장 말고 부동산만의 얘기가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엔비디아 주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에 거래되는 엄청난 나스닥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거래하려면 환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중간 과정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마저도 토큰화 시켜요. 네. 엔비디아 주식도 예, 예. 뭐 완전 소수점 몇 개로 토큰화 시켜서 잘라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즉시 결제 가능해요. 네. 우리 보통 결제일이 이틀 후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하면 현금이 이틀 후에 들어오잖아요. 네, T 플러스 2.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24시간 거래되고 즉시 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나스닥이 갑자기 24시간 거래하겠다. 네.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코인 그걸 코인 대비하는 기반으로, 예.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왜냐하면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나스닥이 거래가 24시간 안 되면 이 기반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그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한다고 발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그대로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초기 국면이지만 이 시장 커지고 왜 네이버와 두나무가 작년에 서로 합병하려고 발표까지 했을까? 네네네. 그거는 이 시장이 열린다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시장 크게 열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요. 정당이다 예, 보니까 예. 저는 이거를 일회성 테마로 볼 필요는 없다. 예,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가 5천 갈까? 국민들이 의심했지만 결국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맛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거기로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투자자로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과의 그 협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린란드 야유에 따른 K 방산주 모멘텀 조선주까지 더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번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거든요. 지금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방산 투자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는 네.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요새 이슈가 없다 보니까 방산주가 시들시들했는데 이 이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제는 무기 구입도 해야 되는구나. 사실 바뀐 건 없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게 된 거죠. 네네네. 이런 이제 사건들이.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방산은 피크아웃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주가 관심 없어서 급 나가면 기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2030년까지는 유럽이 계속 국방 예산 늘려서 무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무기는 빠르고 성능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재래식 무기가 교체 사이클에 좀 진입한대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문제 터지니까 우리 좀 빨리 바꾸자. 이거 뭐 아무도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네. 근데 무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교체하려고 봤더니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방산주들은 오히려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또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멀리 하시고 약간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주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숫자를 보는 건 좋았는데 급히 올라간가 감이 좀 없지 네. 않았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안착을 위한 동력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코스피 5천은 사실 거의 왔다고 보고요. 더 가려면 이제 PER이 올라가줘야 돼요. 네. 지금 이익으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물론 계속 나올 텐데 이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한두 개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부가 아예 대놓고 3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착은 뭐 거의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최소 1200, 1300 정도는 가지 않겠냐. 1300, 예, 그러니까 1500. 3000은 사실 아직 너무 멀고 예, 이 정도 동력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오 좋은 건 알는데 그 밑에 있는 게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게임, 엔터 이런 산업들이 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좀 따라가 주느냐 바이오. 여기에 좀 이제 추가 상승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의 기회이니까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의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